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제약 이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자사주를 열심히 사서 소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는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제약바이오 이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사고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느냐. 자사주를 산다는 뜻이랑 소각한다는 뜻이랑은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것 자체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는 것 자체도 우리 기업이 좋으니까, 소각하는 것 자체도 유동성을 줄이면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소각을 하기 위함과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소각했다라는 건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고요. 주주가치 제고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 방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친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 앞으로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거죠. 밸류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주주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진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들한테 실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많이 사고 소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했구나 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 그냥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생각보다 좀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럴까? 한미그룹의 상속세입니다.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속세 때문에 난리인 거죠. 최근에 비슷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SK그룹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그룹과 SK그룹이 물론 내는 돈이 다르지만 나올 돈이 없다는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사이언스에서 합심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다 풀어드릴 겁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반목했던 오너 일가가, 그러니까 싸웠다라는 거죠. 누가 경영을 할 거냐? 어마어마한 상속세 부담 앞에 합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싸우다가 낼 돈이 너무 많아서 야, 일단 우리 힘 좀 합치자가 됐다라는 거죠. 한미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 2020년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타계 이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307만 6,985주 총 34%를 일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내야겠죠. 연매출 절반에 달하는 상속세 규모에, 그러니까 대략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천억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과세 당국과 상속세 5년 분할 납부를 합의를 받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분할로 납부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천억씩 납부를 하든
아니면 일부 내고 나머지를 분할로 하든 내십시오라고 할부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400억 원을 납부 완료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2,644억 원가량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5년이니까 지금부터 3회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2021년, 2년, 3년, 4년, 25년까지인데 현재 3회분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요. 4회, 5회 한 번씩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뤄진 거예요. 원래 일정대로 간 게 아니라 미뤄져서 올해 말까지 3회, 그 다음에 4회, 5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내면 되잖아 돈 벌어서 라고 하는데 오너 일가는 은행 증권가의 주식담보대출과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 등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만큼 돈을 빌린 거죠. 내가 지분을 팔 수는 없고 왜냐하면 경영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돈은 내야겠고 그러니까 일단 내 주식을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돈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오너 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4,400억 원 수준이며 가계 여신의 70% 이상이 주식담보대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400억 원인데 이거를 뭐 다 상속세 내는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송 회장님은 아까 얘기했던 이 창업주분의 이 아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 부회장은 이 송 회장님의 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CI 홀딩스와의 패키지 딜을 통해 상속세를 해결하자고 했으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OCI 홀딩스한테 지분을 넘기고 OCI 홀딩스의 지분을 받으면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도 생기는 이 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죠. 그래서 돈이 한 7천억 정도 생길 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란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 문제가 산적하면서 오너 일가는 지난 반년간의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상속세를 둘러싼 이슈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반년 동안 싸웠는데 그 반년 동안 싸운 거 일단 서로 휴전하고 일단 우리 상속세 내고 보자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싸웠고 어떻게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가 있겠죠.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한미사이언스의 가족 관계입니다. 방금 전에 뭐 송부의 뭐 임부회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많았죠. 일단은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입니다. 송영숙이고요. 현재 지분이 11% 한미사이언스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임종윤이고요. 현재 7%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녀가 임주연입니다. 아까 임 부회장 할 때 그 임주연 이분입니다. 그리고 차남 임종훈입니다. 바로 8.41%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가족의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님이시고요. 장남 임종윤이 지분을 3.6%, 장녀 임주연이 3.5%, 그다음에 차남 임종훈이 3.1%에서 비슷비슷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팀으로 보자면 이 장녀와 지금 이 부인, 어머니 이 두 분이 같은 팀이고요. 그 다음에 장남, 차남 이 두 명이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같은 팀 해서 싸우고 이 둘이서 같은 팀에서 싸운 건데 싸우다가 야, 상속세 어떻게 낼래 해가지고 다시 좀 힘 좀 합치자가 된 거죠. 근데 왜 싸웠는데 바로 OCI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산됐어요. 왜? 싸워서. OCI 패키지 드립니다. 상속세 낼 돈이 없잖아. 그래서 지난 5월에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소재의 에너지기업 OCI그룹, OCI홀딩스와 통합 후 공동 경영에 나서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18%를 얘네가 사고요. 신주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제3자 유상증자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8%를 배정을 해서 총 27%를 원래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주연 사장, 아까 장녀죠.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홀딩스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이 27%를 획득한 OCI 홀딩스 이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우호 지분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양측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이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어딘가로 경영권이 쏠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꽤나 잘 정리가 돼서 균형이 맞춘 이 한미사이언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팜으로써 현금이 생겼겠죠. 신주 발행하고 하면서 돈이 생겼을 거고 그 돈으로 내가 상속세를 내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빠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임종윤, 임종훈, 이 장남과 차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등등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실 뭐 이름이 나오질 않죠. 중요한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머니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통합 작업에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반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장남인데 나 없이 뭐 하는 거냐? 오너의 가족이면서 후계까지 의려던 인물인데 중요한 경영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에 당황하면서 노여워하고 있다 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통합 반대파인 창업주 장남, 차남,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팀을 먹고 인사 5명이 이사진으로 선임되면서 두 회사 통합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무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OCI 홀딩스와의 통합이 있었으나 그게 무산이 되면서 또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가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싸워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합심해서 다시 해보자까지 온 거예요. 싸우다가 OCI 뭐 합병하니 많이 싸우다가 지금 다시 합심해서 상속세 내보자라고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어떻게 잡았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미사이언스 상황입니다. 모친과 경영권 분쟁을 방금 전에 OCI에서 벌였던 한미약품그룹 장남, 차남,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그룹의 주요 사업회사인 한미약품 이사회에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좀 하고 그래 우리 좀 다시 재정비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이사회에 올린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종윤, 임종훈 사내이사 그리고 신동국 기타 비상무이사 한양정밀 대표 이분이 이제 원래 창업주분의 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병우 사회이사에 대한 선임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를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이 사회가 열리지 않아 다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한미약품의 대표이사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안건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싸우는 거 아니냐. 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녀와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자는 건가? 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뺄 곳 없는 한미사이언스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더 이상 싸우고 자식을 떠나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러날 곳이 없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미사이언스의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뭡니까? 담보금이 부족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걸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700억 원 규모의 3차 상속세 납부를 연말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입니다. 그래서 4차, 5차까지 내야 되고요. 사실 지금 상속세라는 게 한 절반 정도 주담대로 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700억, 700억, 700억 세 번 내면은 뭐 거의 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현재 활용 가능한 주식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주가도 크게 떨어져 주담대 계약 연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에 받아놓은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주식이 사실 가격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뭐 7만 원이었다가 5만 원이었다가 뭐 10만 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가치로는 뭐 2,400억, 2,500억 됐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그 7만 원짜리 주가가 쭉 빠져서 반토막이 났다면 한 1200억, 1300억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담보에 지금 가치가 내가 빌려준 돈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담대 LTV는 최대 170%까지 적용을 했는데 주가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에 마진콜 물량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언제 2020년, 21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아시겠지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가격이 대충 얼마였냐라고 한다면 뭐 한 7만 원에서 뭐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대략 한 뭐 7만 원쯤이라 보겠습니다. 평균 가격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고 그 7만 원짜리 그 당시에 가치였던 게 지금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기준으로 방금 전에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가 마진콜 물량.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어떻게? 주가가 떨어져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담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너네가 지금 빈 부분만큼 돈을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밀렸다가는 한미사이언스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이런저런 통합이든 여러 가지 수를 써서라도 한미사이언스는 3만 원, 3만 2천 원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은행에서 원한다, 어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만약 은행에서 지분 팔라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미사이언스 지분 나 팔게 그러면 살래?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매각이 돼도 사실상 사갈 사람 많을 거고 아니 매각이 안 되고 어떻게 지켜서 자기들끼리 부양을 시키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로 있는 한미약품의 중장기 긍정적 전망입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주가 하방 경직성이 존재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4분기 북경 한미의 실적 고성장과 2025년 MK6024 임상 결과에 따라 기업 가치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2020년 미국 제약사 머크의 기술 이전한 MK6024는 유망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한미약품의 매출을 1조 6,230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은 2,560억 원으로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구나. 한미약품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나쁘지 않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현재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마진콜 몰려 있다. 이 가격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깬다. 근데 사실 역사적인 주가로 보더라도 이 구간이 2015년, 16년, 17년 다 합쳐봐도 이 가격 라인 때 거의 저가예요. 사실 이 가격을 찍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도 계속
지켜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각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사는 순간 한미약품에 대한 지분도 얻게 되고 사갈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구간이 거의 최저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를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화해를 해서 어떻게든 주가 부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매각이 된다 해도 아마 긍정적인 방향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으니까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10만 명 특별 자료집 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꼭꼭꼭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2일, 1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